여자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1905년에 유대계 공무원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서 1997년 92세까지 살다간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유대인 하면 참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왜 유대인인지, 왜 미국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지, 왜 그때 히틀러는 미쳐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유대인들에게 사죄를 해야 하는지. 독일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정한 사죄란 사과를 받는 당사자가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라고. 독일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럽 전역에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는데요. 그 나라들이 모두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일본은 우리가 사과하라고 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앞으로 종자독서 50권쯤 읽고 나면 654페이지짜리 두꺼운 유대인 이야기를 읽을 예정입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그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번 읽고 나면 읽기에 대한 자신감이 완전 생겨납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살아 돌아온 프랭크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예스라는 거죠. 인간 존재의 모든 비극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 책의 머리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폴란드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우슈비츠는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현대식 건물이라서 놀랬고,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교실 크기만한 그런 공간에 유대인들이 벗어놓은 신발이 아마 내 허리 높이만큼 차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신발을 보니까요, 지금 신어도 될 만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유대인들 부자잖아요. 그때 아우슈비츠에 들어온 사람이 무려 400만 명. 책 내용에서 보셨죠? 일단 수용소에 들어오면 몸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금 이빨까지 나치가 다 취했답니다. 머리털까지 다 잘라서 양탄자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원래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빨리 자리를 잡았는데 그 나라에서 자리를 잡기 전에, 그러니까 비주류일 때는 안 건드려요. 자리를 잡고 돈이 많아지고 세력이 좀 세워진다 싶으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또 쫓아내요. 그때 유대인들이 나라를 떠나올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나 부동산 이런 거는 모두들 놓고 와야 했대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기금속 뿐이었답니다. 여기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가 유래되었답니다. 지금부터는 그 어마무시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읽었던 책을 기억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프랭클하고 같이 기차를 탄 사람은 유럽 전역에서 잡혀온 유대인들 1500명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내리기 전에 모든 짐들은 두고 내리라는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까지는 기차 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수용소 안에까지 들어왔겠죠.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남자 한 줄, 여자 한 줄, 두 줄로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교실 같은 공간에 들어오면 담요 한 장을 넓게 펴고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몸에 지닌 모든 것을 털어놓게 합니다. 옷을 다 벗고 줄무늬 제수복을 줍니다. 이것들은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입던 누더기들입니다. 아마 수용소의 대형 창고에도 나치들의 수중에도 금은 보석이 흘러 넘쳤을 겁니다. 유대인들 부자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다시 줄을 서면 나치 장교가 무심하게 서서 손가락을 오른쪽 왼쪽으로 가리킵니다. 가리키는 방향으로 다시 줄을 섭니다. 가족들이 떨어졌겠죠. 딱 보고는 비실비실해서 노동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왼쪽, 쓸만한 사람들은 오른쪽. 그때 플랭크라고 같이 온 사람들의 90%가 왼쪽으로 갔다고 하지요. 왼쪽으로 간 사람들은 그 역에서 바로 화장터로 직행했답니다. 카포는 수감자들 가운데 가장 악질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유대인들을 관리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완장, 일본 앞잡이 같은 사람입니다. 감시하는 병사들보다 나치 대원들보다 수감자들에게 더 지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정한 수의 수감자를 다른 수용소로 이동시킨다는 공식 발표가 나면 10중 8구 가스실로 직행해야 하는데 그때 희생자 명단에 자기 이름은 물론이고 친구 이름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지우고 나면 다른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는 구조에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50페이지 가면 미리 수용소에 와 있던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수용소에서의 꿀팁을 전해 듣습니다. 가능하면 매일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빵을 포기하더라도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뺨을 문지르는 것도 혈색을 좋게 하는 방법이지.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만 있다네.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면도를 하고 똑바로 서서 힘있게 걷게나. 그러면 가스실도 두렵지 않다네. 같이 일하던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이유 없이 얻어맞고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감자를 시체 옆에서 주워서 허겁지겁 먹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처음에는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갈수록 무감각해진답니다. 종교적으로는 영적 생활이 더 깊어지고 사랑의 감정, 이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던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아주 강력한 의미가 되고 힘이 되었답니다. 구타는 일상적으로 행해졌지만 이때 구타는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그들이 주는 모멸감이 죽음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또한 살아가는데 큰 에너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는데도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전쟁 중에도 감기 환자는 없는 게 목숨이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감기는 뇌의 우선순위에 밀려나는 거랍니다. 며칠 전에 빨간머리 앤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앤이 힘들 때마다 행복한 상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결국 행복해졌잖아요. 지금까지 이 책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20페이지에 가면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 인류 전체의 경험이 되는 정말 소중한 순간입니다.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